자, 일단 유전의 종류부터 봅시다. 사람의 유전의 종류가 크게 이 단대립과 복대립을 합치면 단일인자 유전이고요. 단일인자 유전. 자, 기억을 떠올려. 자, 그리고 나머지가 다인자 유전이에요. 그래서 크게 단일인자 유전과 다인자 유전으로 나뉘고, 단일인자 유전의 단대립과 복대립으로 나뉘는구나. 알겠죠? 자, 근데 이 단일인자 유전에는 뭐가 있냐면, 단일인자 유전의 정의가 뭐냐면, 부모에게 각각 받은 한 쌍의 대립 유전자가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게 바로 단일인자 유전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하나씩 준다는 거야. 엄마도 한 개 주고 아빠도 한 개 줘서 쌍을 이뤄서 이 한 쌍의 유전자가 하나의 형질을 결정한다. 맨델이 생각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한 쌍의, 부모에게 각각 하나씩 받은 한 쌍의 대립 유전자가 유전자가 한 형질을 결정한다. 하나의 형질을 결정한다. 와, 그러니까 이 단대립과 복대립은 공통적으로 각각 한 형질당 한 쌍의 유전자가 존재한다는 거죠. 어떻게? 부모에게 각각 하나씩 받아서. 그럼 만약에 엄마하고 아빠가 두 개를 줬어. 두 개. 그러면 두 쌍이 만나죠? 그러면 두 쌍은 몇 가지 형질을 결정해야 돼요? 두 가지 형질을 결정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단일인자 유전이라고요. 그러면 이 단대립과 복대립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가 중요하죠. 둘 다 단일인자 유전이기 때문에 대립 유전자의 종류가, 단대립은 두 종류가 존재합니다. 자, 두 종류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대문자와 소문자로 이렇게 표기를 해요. 또는 A, A 스타 이렇게 표기하기도 하고요. 자, 복대립 유전은 가질 수 있는 유전자의 종류가 세 종류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ABO식 혈액형으로 AO, ABO. 물론 이상이니까 뭐 4개, 5개 상관없어요. 근데 일반적인 어떤 대표적인 예가 ABO식 혈액형이라서 ABO 이 세 가지 중에 어쨌든 이 세 가지 유전자가 있다고 해서 세 개를 다 갖고 있는 게 아니죠. 세 개 중에서 몇 개만 갖는다? 각각의 개체마다 두 개만 갖는다. 그 두 개를 부모들이 하나씩 준 거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유전되는 방식이 단일과 똑같다. 알겠죠? 그래서 단일인자 유전이라고 분류를 하는 거야. 같이 묶어서. 그럼 나타날 수 있는 유전자형의 종류가 이 두 종류의 유전자가 중복을 허용해서 두 개가 만나면 되죠. 그래서 만들어질 수 있는 유전자형이 라지 A, 스몰 A, 스몰 A, 스몰 A 이렇게 세 종류가 만들어지죠. 이게 중복해서 선택하는 거니까 중복 조합이잖아. 그래서 수학적인 기호로 나타내면 두 개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하는 거죠. 그러면 아마 이것처럼 세 종류, 3이 나올 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얘는 유전자가 세 종류니까 중복 허용하는 거니까 다 쓰면 일단 AA, AB, AO, BB, BO, OO 몇 종류? 6종류. 6종류가 나오죠? 이것도 중복을 허용해서 두 개를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3H2가 되죠. 중복 조합 한번 검색해서 계산해봐요. 그럼 몇이 나오냐면 이게 6이 나온다고요. 알겠죠? 따라서 이것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대립 유전자가 4종류, 5종류, 6종류일 때 4H2, 5H2로 생길 수 있는 유전자형 종류를 알 수 있겠죠. 알겠죠? 그래서 단일인자 유전은 X개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하는 게 단일인자 유전인데 이 단대립은 X가 2개인 게 단대립이고 복대립은 X가 3 이상인 게 복대립 유전인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 우열관계에 따라서 표현형의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열관계가 만약에 라지 A가 스몰 A보다 우성이라면 그러면 표현형은 라지 A와 스몰 A로 몇 종류? 두 종류의 표현형이 나타나고요. 라지 A와 스몰 A가 우열이 분명하면 얘가 새로운 형질이니까 한 종류가 추가돼서 세 종류의 표현형이 나타납니다. 자, 복대립도 마찬가지. 우열관계에 따라서 A가 B보다 우성이고 B가 O보다 우성이라면 얘는 A형질, 얘는 B형질, 얘는 O형질이니까 총 3가지의 표현형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유전자가 세 종류가 있는데 우열이 분명하면 세 종류. 유전자의 종류가 두 종류가 있는데 우열이 분명하면 두 종류. 대립 유전자의 종류에 따라서 표현형이 결정되는 거죠. 우열의 관계가 분명하다면. 그죠? 근데 만약에 실제처럼 A와 B가 우열 관계가 없고 O보다는 공동 우성이면 그러면 A와 B가 만난 이 형질은 서로 다른 형질이죠. 그래서 한 가지가 추가되겠죠. 그래서 한 가지가 추가돼서 4종류가 되고요.
만약에 존재하지는 않지만 전부 다 우열관계가 분명하지 않다면 이형접합마다 다 새로운 형질이죠. 그러니까 얘도 새로운 현질, 새로운 현질, 새로운 현질이죠. 몇 가지가 추가? 세 가지가 추가되죠. 하나, 둘, 세 가지가 추가되는 거죠. 그래서 몇 종류? 6종류가 된다. 와, 이것만 딱 보더라도 단일인자 유전의 경우에는 뭐가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 우열관계에 따라서 표현형의 종류가 결정되기 때문에 우열관계에 대한 정의가 되게 중요하다. 알겠죠? 다 했어요? 그럼 내일 다시 올래? 몇 시에? 내일 7시 오기로 약속. 아, 오케이. 내일 7시에 와서 나머지 다 마무리하고 가. 오케이. 전 내일 2시. 아, 오케이. 가자. 응. 잘생겼지? 후배 잘생겼죠? 왜 이렇게 잘생겼니, 얘가? 자, 그럼 이거랑 비교해서 다인제조는 뭐냐면, 자, 다인제조는 한 쌍이 아니라 여러 쌍이 한 가지만 결정하는 게 다인제죠? 맞습니다. 이렇게 여러 쌍의 대립 유전자가 여러 가지 형질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한 형질만 결정하는 거고, 죽을 때까지 맨델은 이 현상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한 쌍인 경우에 단일인자 유전에서 단드립만 정의하고 죽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유전에서 큰 획을 그은 거죠. 왜냐면 이때까지는 그런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맨델을 시초로 해가지고 유전하기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럼 맨델이 바보 같은 거냐? 그게 절대 아니지. 그 전에 아예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이걸로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게 제일 어려운 일이야. 시작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봐봐. 너네들이 만약에 지금 유튜브를 하고 싶어. 왜 하고 싶니? 돈. 시작한 놈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 시작한 놈이 어떻게 돼서? 돈을 많이 벌더라. 그 시작한 놈이 되게 대단한 거예요. 그 누구나 하지 못했던 일인 거야. 시작하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이다. 그 시작한 일이고 그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거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일인 거죠. 대단한 거예요. 공부를 떠나서. 자, 그래서 다인자 유전은 유전자의 종류는 안 쓸 필요 없겠다. 이거는 같은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칸을 잘못 넣은 것 같고요. 이 특징을 여기다가 적어 놓으면 되겠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 쌍이 한 가지 형질만 결정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대립 형질의 숫자가 많게 나타나, 다양하게 나타나죠. 이게 셀 수 없을 만큼 많죠. 이 다인자 유전의 대표적인 예가 지능. 다 다르죠. 나는 얘랑 지능이 똑같아 이렇게 얘기할 사람 없죠. 전 세계가 다 조금씩 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어떤 애는 수학적인 지능이 좋고 어떤 애는 뭐 운동 지능이 좋고 다 다르잖아요. 대립 형질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대립 형질이 다양하다. 자, 이 나타나는 이런 대립 형질이 분포가 정규 분포 곡선이 나타나요. 이러한 대립 형질의 분포가 정규 분포 곡선의 변이가 나타난다. 자, 세 번째, 여러 쌍에 관여하다 보니까 우열관계를 구분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맨델이 정의한 거잖아. 우열관계는 이건 여러 쌍이기 때문에 맨델은 알 수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우열관계도 정의할 수 없습니다. 자, 우열관계 자체를 그냥 분석할 수가 없어요. 우열관계가 없다. 네 번째, 여러 쌍이 관여하다 보니까 한 쌍이 관여하는 단일인자 유전에 비해서 뭐 영향이 크다? 환경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다. 단일인자 유전에 비해서 환경적인 영향이 크다. 맞잖아. 그래서 바보 부모로부터 천재가 태어날 수도 있는 거죠. 환경적 영향이 크다. 물론 똑똑한 사람들 옆에서 있었을 때. 알겠죠? 그러니까 집에 있는 것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있었을 때. 그러니까 집 말고 학원에서 많이 있었을 때. 알겠죠? 그러면 똑똑해질 수 있겠다. 그러니까 환경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부모를 비하한 건 아닙니다. 부모님이 더 똑똑하시지.
여기 대치동은 아우 부모님이 너무 똑똑하시지. 세 번째 자, 표현형의 종류인데 우리 저번에 두 쌍일 때 세 쌍일 때 나눠가지고 설명해줬니? 다 해줬니 저번에? 두 쌍일 때, 연관일 때, 이연관일 때, 삼연관일 때 다 해줬니? 안 해준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저번에 했던 거 먼저 할게요. 예를 들면 피부색. 예. 피부색 유전. 자, 이 피부색 유전이 결정되는 그런 과정이 첫 번째 세 쌍의 대립 유전자가 피부색을 결정한다 치자. 원래 실제로는 되게 많아요. 6쌍, 7쌍 돼요. 아직까지도 밝히는 중이에요. 유전자가 피부색을 결정한다 치자. 자, 그러니까 여러 쌍이 한 가지 형질을 결정했으니까 다인자 유전은 맞죠? 자, 이 유전자가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가 대립, 라지 D, 스몰 D가 대립이라 치자. 자, 근데 이 세 개의 유전자들이 각각 독립적입니다. 3독립입니다. 다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 세 쌍의 유전자가 존재하는 염색체가 몇 쌍? 세 쌍이겠죠.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니까. 그죠? 하나씩 따로따로. 자, 그럴 때 세 번째, 대문자의 수. 왜냐면 이거는 다인자 유전이기 때문에 대문자가 곧 우성이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대문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문자의 숫자가 많을수록 피부색이 검어지고 어두워지고요. 검은색이 짙어지고요. 대문자의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소문자가 많아지는 거니까 밝은 색깔이 더 강해진다. 흰색이 강해진다. 예를 들면 라지 A, 라지 A, 라지 B, 라지 B, 라지 D, 라지 D면 대문자가 몇 개? 6개. 얘는 완전 검둥이죠. 눈깔 색깔하고 피부색이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좀 티 색깔하고 구분이 안 되게 완전 보호색이죠. 완전 검은색. 라지 A, 스몰 A, 라지 B, 라지 B, 라지 D, 라지 D는 하나가 부족하죠. 얘는 대문자가 5개죠. 그럼 조금은 덜 검은색이죠. 아니죠. 덜 검은색. 그러면 라지 A, 라지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라지 D도 대문자가 5개니까 얘네 둘이는 같겠죠. 아, 유전자형은 중요하지 않구나. 알겠죠? 유전자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문자의 숫자에 의해서만 결정되는구나. 따라서 다인자 유전에 이러한 다인자 유전을 문제 풀 때는 유전자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문자의 숫자만 중요하니까 대문자가 몇 개가 나타나는지를 구하면 되겠다.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예제 문제 1번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인 사람과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인 사람이 교배했을 때 나오는 자손의 피부색의 종류는 몇 종류? 7개. 몇 개부터 몇 개까지? 7종류. 0개부터 6개까지 7종류가 만들어지죠. 다 이해되고 있죠? 자, 예제 두 번째. 다 이해하는 것 같으니까 라지 A, 스몰 A, 라지 B, 라지 B, 라지 D, 스몰 D와 스몰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라지 D 둘이 교배해서 나오는 자손의 피부색의 종류는 몇 종류? 몇 개부터 몇 개까지 몇 종류?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2부터 6개. 아니지. 7개지. 아니지. 이거 7개는 안 되죠. 더 적어야 되는데. 2개부터 5개까지 몇 종류? 2, 3, 4, 5 몇 종류? 4종류다. 이거 풀이 과정 안 해도 되죠? 해줄까요? 네.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세포 속에는 생세포는 핵상이 N이야, EN이야? N이고 얘는 뭐예요? 얘는 EN이죠. 그럼 EN과 N의 차이점은 뭐야? EN인 거는 상동이 모두 들어가 있다. N인 건 상동 중에서 하나만 준다죠. 그럼 상동 속에는 대립이 하나 들어있죠. 대립이. 이게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럼 N인 속에는 이걸 반쪽이에요? 이걸 반쪽에 갖고 N 쪽에 줘버리면 라지 스몰에 라지 B가 들어버리죠. 이게 아니라 아무거나 끊는 게 아니라 라지 스몰에를 끊어서 둘 중에 하나, 라지 B 끊어서 둘 중에 하나, 라지 D와 스몰 D 둘 중에 하나 끊어서 주니까 그러면 제일 적은 개수는 몇 개? 라지 B는 무조건 주기 때문에 1개부터. 맞죠? 그럼 제일 많이 주면 라지 A, 라지 B, 라지 D니까 몇 개? 아, 생세포 속에 1개부터 3개까지 주겠다. 그럼 얘는요? 아니죠. 라지 D, 라지 D잖아요. 얘는 무조건 주잖아요. 1개부터 2개까지 합치면
최소값도 하면 2, 최대값도 하면 5. 이거를 머릿속으로 한 거야. 알겠죠? 근데 이게 머릿속으로 한다는 것 자체는 정리가 된 거기 때문에 좀 더 빠르고 정확해져. 알겠죠? 무조건 딱 쓰려고만 하지 마. 머릿속으로 해보는 게 굉장히 좋아. 이게 정리가 된 애들은 머릿속으로 하는 게 훨씬 더 빠르거든요. 진짜 뇌의 신비야. 나중에 막 문제 풀 때도 있잖아요. 논술 같은 거 쓸 때도 책 보면서 쓰잖아. 글이 그지 같아요. 근데 책을 안 보고 머릿속에 정리하면서 쓰잖아. 뭐 글이 훨씬 좋아요. 뇌가 훨씬 더 좋아서 그래요. 뇌에서 상호작용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글이 만들어진다고요. 그것처럼 문제 풀어도 마찬가지야. 머릿속에서 하는 게 더 빨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다음부터는 막 풀이가지고 하나도 안 써고 이러지 말고 책 할 건 하면서 해서 실수를 좀 줄이자고요. 자, 그러면 확률을 구해볼까요? 얘네 둘이 교배해서 나오는 자손이 얘가 아빠고 얘가 엄마일 때, 부모일 때, 부와 너 이거 많이 차지하면 안 돼요. 필요할 거 엄청 많은데. 부와 표현형이 같은 확률. 이거 식 기억나니? 밑에 2를 어떻게 많이 봤었어? 아, 이거다. 뭐야? 울. 2의 6제곱분의 6.3. 오케이. 왜냐면 이 아빠가 줄 수 있는 게 라지 A와 스몰 a 중에 뭘 주죠? 근데 뭘 주는지 알아 몰라? 뭘 주는지 모르고 두 가지 경우가 생길 때는 언더바 쓰면 돼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 뭘 주는지 알아요? 이형접합인데 뭐 주죠? 모르죠? 언더바예요. 따라서 이 언더바의 개수는 부모들이 갖고 있는 이형접합의 숫자라고 보면 돼요. 얘가 이형접합이면 언더바인 거야. 얘가 이형접합이면 언더바인 거라고요. 따라서 다 언더바죠. 그럼 이 언더바마다 들어갈 수 있는 게 다 몇 가지씩? 두 가지씩. 따라서 전체 경우의 수는 2의 6승. 근데 아빠가 지금 몇 개? 3개니까 6개 중에 3개를 조합하면 되겠다. 알겠죠? 그러면 6, 4, 2, 3이 얼마예요? 이거 12분의 5 아니에요? 맞죠? 16분의 5다. 16분의 5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예로 해봅시다. 예로. 이 두 명이 결혼해서 얘가 아빠고 얘가 엄마면 부와 표현형이 다를 확률. 안 속네. 같은 거는 몇 개니? 하나, 둘, 셋, 네 개죠. 그러면 부모들이 이형접합이면 언더바라 그랬잖아요. 언더바? 아니죠. 언더바 스몰 a. 언더바가 아니죠? 언더바죠. 라지 B 언더바. 언더바? 아니죠. 라지 D 언더바. 그럼 언더바가 몇 개? 3개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2의 3승이죠. 이 3개 중에서 몇 개가 추가돼야 이 아빠 놈하고 똑같아요. 아빠하고 똑같아요. 아빠 분하고 똑같아요. 2개가 추가돼야죠. 3C2가 되겠다. 이게 답이다. 자, 성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을 바로 성염체 유전이라고 하는데, 자, 그럼 이 성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의 경우에는 같은 부모에서 나오는 남녀의 출현 빈도가 어떻다? 다릅니다. 확률적으로 다르게 나타나더라. 남녀의 출현 빈도, 즉 확률이 다르게 나타난다. 빈도가 다르다. 자, 왜냐하면 부모가 똑같이 주는 게 아니라 부모가 주는 염색체와 유전자 종류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확률이 다르게 나타난다. 자, 그럼 반성유전은 유전자 위치가 어디 존재하냐면 X염에 존재해서 X염에 존재하면 아빠의 X는 누구한테만 줘? 딸한테만 주죠. 따라서 아빠는 아들한테 영향을 줘 못 줘? 못 주죠. 아빠는 Y를 주는데 Y 속에 있는 게 아니라 X에 들어있으면 X 속에 들어있는 유전자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빠는 딸한테만 영향을 주겠죠. 아빠는 남자지. 딸은 여자지. 성이 반대죠. 그래서 반대 성향을 준다 이거예요. 엄마는 누구한테만 X를 줘? 물론 딸도 주고 아들도 주긴 하지만 아들의 X는 누구한테만 받아? 아들은 오로지 엄마한테만 영향을 받는구나. 엄마는 여자, 아들은 남자. 알겠죠? 반대성. 그래서 반성유전이라고 합니다. X염에 존재하는 경우를. 한성유전은 Y염에 존재하는 경우를 얘기해요. 그럼 한성유전은 되게 쉽죠? Y염에 존재하기 때문에 아빠와 아들 계속 이어지겠죠? 절대 끊어주면 안 되죠. 왜 Y를 준 건 아빠밖에 없으니까요. 만약에 내가 교통과다증이야? 근데 내 아들이 교통과다증이 아니야.
문제가 있는 거죠. Y를 다른 사람한테 받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초적 가다증은 그래서 기초적 가다증은 결혼을 잘 못해요. 알겠죠? 여자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숨길 수가 없잖아요. 알겠죠? 논란의 여지가 좀 있겠네. 아, 안 찍을 걸. 알겠죠? 그래서 예로는 뭐가 있냐면 반성 유전의 경우에는 생맹과 혈우병 뭐 더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생맹과 혈우병이 있고요. 한손 유전은 대표적으로 귀속털 과다증이 있습니다. 귀 속에 털이 다리털처럼 생겼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못 하겠죠. 그래서 점점 줄어든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진짜 지저분해. 나중에 네이버에서 검색해봐. 계속 가다증. 귀 막 털 막 지렁이처럼 나와 있는 거 보일 거예요. 코털기로 깎아야 돼요. 그러니까 귀 깎는 그 기계를 하나 따로 사야죠. 자, 생맹인 경우에는요, 대립형질이 뭐가 있어요? 생맹에서 나타나는 대립형질. 저는 알죠. 그래, 얘기해요. 사실 모르겠어요. 모른다고요? 생맹하고 생맹 아닌가? 그렇죠. 생맹이 아닌 경우를 그냥 정상이라고 하면 되죠. 정상인 경우와 생맹인 경우가 바로 생맹에 대한 대립형질이죠. 그러니까 이 대립형질마다 결정하는 뭐가 있어야 돼? 대립 유전자가 있어야죠. 이 정상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A라고 치자. 생명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A 스타라고 치자. 내 마음대로. 근데 이 생명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정상에 대해서 열성으로 작용하더라. 알겠죠?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글자로 안 쓰고 드러나는 유전병은 그냥 언더바를 칠게요. 알겠죠? 그게 이제 글자를 좀 줄이기 위한 방법이니까. 자, 혈우병은 B하고 B스타가 있겠죠. 근데 얘가 혈우병이 나타나는 거 얘가 정상인 경우. 마찬가지 혈우병이 나타나는 경우가 열성으로 작용합니다. 알겠죠? 그럼 일반적으로는 이런 병들이 열성으로 작용하네요. 그럼 열성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많아진다, 적어진다? 그래서 적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우성인 게 더 먼저 드러나기 때문에 유전자 중에 한 가지만 가져도 드러나지 않아서 점점 자유교배를 하게 되면 멘델 집단이라고 하는데, 멘델 집단은 자유로운 교배가 가능할 때, 누구나 다 교배가 될 때, 그런 상황에 존재한다면 점점 얘는 줄어들고 얘는 점점 많아지겠죠.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자유로운 교배가 실제로는 안 되죠. 여자가 선택을 해줘야죠. 내가 좋아해도 싫어! 그럼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하고는 조금 달라요. 이론적인 어떤 그 교배 상황은 바로 멘델 집단이라고 부르고, 그 멘델 집단에서라면 얘는 증가되고 얘는 감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하게 듣지 말고 이론적인 어떤 이론적인 어떤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하라고요. 머릿속에는 이거는 없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생투에서 나와. 유전자 빈도해가지고. 근데 그게 나중에 나오면 이해해봐. 나중에 내신 공부할 때. 그러면 한성 유전의 경우에도 대립형질이 뭐가 있어요? 대립형질이 정상인 경우와 기수로 가다증인 경우가 있겠죠. 유전자를 D하고 D스타라고 해보자. 그럼 얘가 그러면 기수로 가다증인 유전자. 근데 얘는 우열관계를 따질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죠. Y가 두 개 있는 개체는 없죠. 따라서 우열관계가 상관이 없죠. D가 있거나 D스타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열관계는 상관이 없다. 알 수도 없고요. 있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초남성인 사람이 기소토 가다증일 확률이 되게 극악의 확률로 나타나죠. 네가 초남성인 것도 나타날 확률이 되게 적은데, 왜냐면 거의 95% 이상이 죽어요. 치사돼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그런 초남성이 거의 없어요. 근데 걔가 또 기소 가다증까지 있을 확률은 진짜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표현이 없기 때문에 없겠죠. 우리가 직접 만들어 볼 수도 없고. 자, 그래서 유전자형이 여자인 경우에는 생맹 같은 경우가, 생맹인 경우에는 여자인 경우에는 X, A, XA, XA, XA 스타, XA 스타, XA 스타가 나타나겠죠. 남자인 경우에는 XAY거나 XA 스타 Y거나 둘 중에 하나죠. 맞죠? 따라서 A가 있는 거는 A가 정상이고 우성으로 작용하니까 얘는 정상인 여자. A스타 두 개 있는 경우에는 생명인 여자. A가 하나 있는 남자. 얘는 다른 게 없잖아요. 그럼 무조건 정상인 남자. A스타 하나 있는 놈은
생명인 남자. 와, 그러니까 남자인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곧 대립형질로 드러나죠.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따라서 반son 유전이 쉽다. 알겠죠? 상류체처럼 보인자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남자는. 근데 여자인 경우에는 정상인 경우가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애매하죠. 두 가지 경우로 나뉘죠. 그래서 여자인 경우에는 정상인 여자의 유전자를 판별하기가 쉽진 않다. 근거가 필요하다는 거죠. 뭐 부모의 유전자라든가 자손의 유전자에서 A스타, A스타인 게 있다. 그러면 A스타 하나 있겠네. 보인자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없다면 판단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누구부터 표시한다? 파악하기가 쉬운 게 남자다, 여자다? 남자다. 그래서 남자부터 표시를 하고 문제 풀어야 된다. 반성이 그래서 쉽다. 색깔만 보고 바로 유전자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혈우병의 경우에는 자 이제 X 빼고 쓸게 아니야 처음이니까 쓰자. 자 X 라지 B X B 스타 X B 스타 X B 스타. 남자인 경우에는 뭔 소리지? X B Y X B 스타 Y. 그럼 얘는 혈우병이 정상, 얘는 혈우병이 나타나는 남자. 그럼 얘네들은 혈우병이 정상. 얘는 혈우병이 나타나는 여자인데 아쉽게도 얘는 태어나지 못해요. 치사율이 95% 이상이다. 거의 없어요 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까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네요. 치사가 되게 많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XYY 자체가 치사되고도 안 되는 사람이야. 치사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표본이 별로 없다. 표현형까지 같이 적은 건데 들어갔을 것 같은데 소리. 너무 큰데? 자 그럼 한손 유전의 경우에 여자는 있다 없다? 없어요. X 자체가 Y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남자는 XYD거나 XY T스타거나 그러면 D를 갖고 있는 녀석은 정상, D스타가 있는 녀석은 개수돌 과다증. 그러니까 이 D스타를 갖고 있는 Y가 있는 남자는 자손에게 계속 Y를 주겠죠. 알겠죠? 그래서 계속 이어진다. 넘어갑니다. 자, 이거 잘못 썼네. 이거 좀 지우고 가계도 공식이라고 적으세요. 가계도 공식. 자, 우리 했던 거 잘 떠올려봐요. 쉬워요. 첫 번째, 엄마하고 아빠가 정상인데 아들내미가 삐꾸예요. 그럼 뭘 할 수 있다? 상구. 다 잊어버렸구나. 상염색체 유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열성만 알 수 있다. 왜냐면 이 병 유전자가 누구한테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유전병에 대한 대립형질이 정상도 있고 병이 있는 거 아니에요? 병인 유전자를 언더바로 쳐보자. 맞죠? 정상인 경우하고 병인 경우가 있으니까 정상을 나타내는 유전자가 있을 거고 병을 나타내는 유전자가 있을 거라고요. 맞아요? 근데 병을 나타나게 하는 유전자를 누가 준 거야? 없다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니? 아니죠. 누가 준 거요? 부모 중에 한 명 이상이 갖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준 거지. 하지만 갖고 있었지만 드러났어 안 드러났어? 안 드러났으니까 병이 정상에 대해서 열성으로 작용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열성인 건 알 수 있다고요. 따라서 우영이가 이렇게 되는구나. 알겠죠? 열성인 걸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얘가 이 유전자가 어디 있을 수도 있고 어디 있을 수도 있니? 그렇죠. 상에 있을 수도 있고 성에 있을 수도 있죠. 오 해보자 이거. 얘가 상에 있으면 해볼까요? 얘 유전자가 어떻게 돼요? 상에 있으면 A스타 A스타 아니요? 네. 그러면 부모들한테 하나씩 받은 거니까 얘도 A스타 있어야 되고 얘도 A스타 있으면 되죠. 근데 정상이니까 A도 하나 있으면 되네. 오 맞네. 성립하네요. 아 상일 때 성립한다. 자 그럼 성일 때는 이제 성일 때는 XA 스타로 쓰면 되고요. 그리고 정상이 우성이고 병이 열성으로 작용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성일 때는 누구부터 쓴다?
남자부터 아빠부터 쓰자. 아빠가 정상이니까 유전점이 뭐예요? 정상이니까 X XAY인데 아들내미한테는 뭘 줘? X 안 주고 Y 주죠? 얘는 Y 줘요. 근데 병이잖아요. 그럼 유전점 뭐예요? X 스타 누구한테 받아요? 엄마가 보인자면 가능하겠다. XA 스타 가능하겠다. 알겠죠? 얘도 가능. 따라서 상인지 반성인지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다. 어떤 경우? 이것만 있을 경우에. 이 세 명만 있을 경우에는 알 수가 없다. 알겠죠? 다른 데서 단서를 찾아봐야죠. 쌤, 보인자라는 게 정확히 뭐예요? 보인자라는 게 보유한 사람이란 뜻이야. 어떤 유전병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만 드러나지 않는 사람. 드러나지 않아야 돼요? 그냥 보유만 하고 있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000억이 있어. 근데 내가 안 쓰고 있고 그냥 가만히만 그냥 모셔놓고 저장만 하고 있다고 하면 뭐예요? 보금자죠.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네 드러냈어. 나는 돈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알렸었어요. 그러면 더 이상 보금자가 아니죠. 나는 그냥 돈이 많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냥 드러난 거죠. 두 번째, 엄마하고 아빠가 정상인데 삐꾸인 게 딸이 한 명이라도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이럴 때는 어쨌든 열성이야 우성이야?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 같은 이유 때문에 열성이죠. 그러니까 비스타일 때 얘가 병이라고 치면 이 스타는 절대 병 유전자가 아니야. 언더바 따로 써줘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이게 병인 유전자가 열성으로 작용하는구나 이거죠. 맞아요. 근데 만약에 성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이게 만약에 성이라면 그럼 아빠 유전자가 뭐예요? X? BY죠. 정상이니까. 안 되죠. 그러면 딸내미한테 뭐 줘야 돼? XB를 주는데 이 B가 정상이면서 우성 아니야? 그럼 얘는 뭐 해야 돼? 정상이어야 되는데? 안 되겠다. 알겠죠? 그래서 성은 그래서 안 되네요. 성은 안 돼서 상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딸이 태어나면 상이면서 열성인 걸 둘 다 알 수 있다. 이해되죠? 세 번째, 엄마하고 아빠가 삐꾼디, 삐꾼데 딸내미가 정상에 태어났어요. 그렇죠. 바로 상인 거 알 수 있죠? 상우인 거 바로 알 수 있고, 유전자를 D라고 하면 D, D스타, 우성인 거 얘가 병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안 되는 이유, 얘를 만약에 성으로 하게 된다면 아빠 유전자 뭐예요? XTY죠. D가 병이니까요. 그러면 딸내미는 무조건 XT를 하나 받죠? 그럼 뭐 해야 돼? 무조건 병이어야 된다. 이런 딸이 태어날 수가 없다. 따라서 안 된다. 그래서 상문밖에 안 된다고요. 알겠죠? 자, 4번. 안 바꿨는데. 4번. 엄마가 삐꾼디 아들내미가 100%로 삐꾸여야 돼요. 이건 한 마리가 아니라 무조건이어야 돼요. 근데 아빠는요, 언더바 상관이 없어요. 알겠죠? 어떤 아빠가 있든 상관이 없을 때, 없어도 100%일 때, 이 경우가 있고요. 다시 똑같이 할까? 자, 아빠가 정상일 때 딸내미가 100%로 정상인 경우. 정상인 경우. 이것도 엄마는 상관이 없을 때. 아니다. 다시 쓸게요. 엄마가 정상인데 아들내미가 100%로 정상인 경우. 자, 그럼 일단 엄마가 아들내미가 무조건 똑같이 무조건 100%로 일치해야 되는 조건이야. 뭐가 뭐랑 상관없이? 아빠와 상관없이. 자, 이런 경우에는 유전자가 어디 존재해야지만 가능해? 절대 상일 때는 안 되죠. 상일 때 열성, 우성 다 해봐요. 안 돼요. 왜냐면 아빠가 주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아빠가 주는 건 상관없다는 얘기는 아빠는 안 주고 엄마만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엄마가 주는 거에 의해서만 결정이 될 때 아들하고 엄마하고 아들은 일치하겠죠. 100%. 자, 이런 경우를 무슨 경우라고 하냐면 엄마가 아들하고 일치하는 경우, 즉
모자가 100% 일치하는 경우를 나눌 수 있겠다. 자, 그럼 아빠하고 딸도 한번 해보자. 아빠가 정상인데 딸내미가 100%로 정상이에요. 아빠가 병인데 딸내미가 100%로 병이에요. 자, 얘네 둘은요, 엄마하고 상관없이 아빠와 딸이 100% 일치해야 돼. 자, 이런 경우를 부녀 100% 일치하는 정도입니다. 자, 잘 생각해봐요. 외우는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봐요. 자, 아빠가 딸한테 줬을 때 100% 일치하려면 엄마가 주는 게 상관이 없어야지. 근데 이렇게 100% 일치하는 경우에는 상이 존재한다, 성이 존재한다? 성에 존재하는데 이 딸내미한테 주는 성 염체가 X야, Y야? X죠. 따라서 이 경우는 반성일 때만 성립하죠. 자, 근데 아빠는 딸한테 X를 하나밖에 안 주잖아. 하나밖에 안 줬는데 100% 일치하려면 아빠가 준 유전자가 뭐여야 돼? 우성이면 되겠다. 다 했어? 다 했냐고. 제가 아까 다 했잖아요. 저 오늘 그러니까 질문하는 거 다 했냐고. 네. 그럼 내일 안 와도 돼? 아니 내일도 올려요. 나눠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지? 자, 그러니까 이 부녀가 100% 일치하는 조건은 아빠가 딸한테 준 유전자가 뭐여야 된다? 우성이면 된다. 그럼 얘가 100% 일치할 때는 아빠가 준 유전자가 뭐다? 우성. 그 우성인 게 정상이다, 병이다? 정상이 우성인 거다. 그러니까 병은 열성으로 작용하겠죠. 따라서 이건 언제 성립한다? 병이 열성일 때, 즉 열성일 때 성립한다고요. 반천 열성일 때. 이해하시라고요. 다시 부녀가 100% 일치하는 거는 부의 유전자가 우성일 때 성립한다. 그러니까 정상으로 일치하는 경우에는 부의 정상 유전자가 우성이라는 거죠. 그럼 병은 열성이다. 따라서 반열일 때 성립하는 거다. 이해됐나요? 그럼 이 경우는요. 병으로 일치하네. 그럼 아빠가 준 병 유전자가 우성이네. 병이 우성이니까 반성이고 우성일 때다. 이해되나요? 다시 그러면 엄마하고 아들이 100% 일치하기 위한 조건은 뭘까요? 엄마가 아들한테 줄 때. 메뉴. 자, 그러니까 엄마가 한 종류가 있어야 돼, 두 종류가 있어야 돼? 유전자가. 하나. 그렇죠. 한 종류면 동형조합이어야죠. 근데 동형인데 우성 동형이면 돼, 안 돼? 안 되죠. 우성 동형이면 얘가 유전자형이 우성 두 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형조합일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성립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성립을 안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병이 만약에 우성으로 작용한 경우라면 이 엄마가 가질 수 있는 유전자형이 라지알 수도 있고 라지알 스몰할 수도 있잖아. 그런데 이 경우 다 성립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성립을 안 하잖아. 그러니까 100%가 안 되는 거죠. 알겠죠? 이런 발현됐을 때 어떤 나타날 수 있는 유전자에서 다 성립을 해야 되는데 우성일 때는 엄마가 헤테로가 가능하기 때문에 성립을 안 한다. 자, 그러니까 우성 동형이어야 돼, 열성 동형이어야 돼? 그래서 엄마가 열성만 가지고 있을 경우에만 100% 성립한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아니라 모의 유전자형이 열성 동형접합이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우연관계를 알 수 있잖아요. 지금 병으로 일치했죠? 근데 이 병을 가지고 있는 이 엄마의 유전자형이 뭐다? 열성 순종이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병이 열성으로 작용한다 이거죠. 그래서 반열일 때 성립합니다. 이해되나요? 그럼 얘는 정상일 때가 열성이니까 정상인 게 열성이니까 병은 우성일 때죠. 반우일 때 성립한다. 자, 근데 실제로 이렇게 100%인 걸 인정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따라서 발레를 들어야 된다. 발레. 그 발레 춤 말고. 그래서 위아래로 나누면 위쪽은 반열이고 아래쪽은 반우잖아요. 내가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책을 나눈 거야. 이렇게 나누면 여기는 모자고 여기는 부녀고 이렇게 나누면 여기는 반열이고 여기는 반우라고요. 알겠죠? 그러면 이게 반열이 아닌 걸로 계산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러면 100%인데 100%면 반열인데 엄마가 병인데 한 명이라도 정상인 아들내미가 있으면 얘가 100%가 아니죠. 얘가 100%면 반열이니까 100%가 아니니까
반열이 아닌 걸로 풀어야 된다. 됐나요? 그럼 이건 어떤 경우? 아빠가 정상인데 삐꾸딸이 한 마리라도 있으면 얘가 100%가 아니니까 그러면 반열이 아니다로 풀면 된다. 얘는요, 엄마가 정상인데 아들내미가 한 명이라도 병인 게 있으면 얘가 100%가 아니니까 반우가 안 된다. 아빠가 삐꾼데 한 명이라도 정상인 딸내미가 있으면 마찬가지 100%가 아니기 때문에 반우가 안 된다로 풀면 되겠다. 됐나요? 자, 문제. 뭐 개소리.